자, 이제 62쪽 18강 호르몬입니다. 칠판에서 좀 정리할게요. 호르몬은 특히 이제 척추동물에서 물론 무척추동물도 호르몬을 분비합니다만 우리는 척추동물에만 초점을 맞출 건데, 척추동물의 호르몬을 만드는 부분을 내분비샘이라고 합니다. 샘선자를 써서 내분비선이라고도 하죠. 내분비샘에서 호르몬이 분비되어서 대개는 다른 곳에 가서 작용을 하죠. 그래서 호르몬이 작용하는 기관을 표적기관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그럼 내분비샘에서 분비되어서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느냐? 운반은 누가 해주느냐? 혈액이 해줍니다. 혈액이. 그래서 혈관으로 이동을 하죠. 그래서 혈액 흐름을 따라서 운반이 됩니다. 자, 참고로 외분비샘은 그러니까 지금 내분비샘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별도의 분비관이 없습니다. 별도의 분비관이 없고 세포에서 밖으로 분비하면 그 조직이 있던 것이 결국은 혈관으로 들어가죠. 모세혈관으로. 그래서 혈액 흐름을 따라서 온몸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외분비샘은 별도의 분비관이 있습니다. 별도의 분비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외분비샘에 해당되는 것이 땀샘, 눈물샘, 소화샘, 소화액을 분비하는 소화샘, 그리고 젖샘. 예를 들어서 쓸개즙은 쓸개에서 분비되어서 쓸개관을 통해서 12지장으로 이동합니다. 소장의 처음 부분을 12지장이라고 하는데, 그럼 그 쓸개관을 통해서는 다른 건 이동하지 못하고 오직 쓸개만 이동합니다. 즉 전용 차선이 있어. 예를 들어 이자에서 소화액이 분비되면 그 소화액은 이자관을 따라서 소장으로 이동합니다. 이자관을 따라서는 오직 이자액만 이동을 해요. 이와 같이 별도의 분비관이 있다. 외분비샘은. 그러나 내분비샘은 별도의 분비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적기관이 가서 작용하는데 그 표적기관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뇌하수체 전엽에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갑상샘 자극 호르몬. 사이로이드가 갑상샘 또는 갑상선이라는 뜻이고, S는 stimulating 자극하는, 물론 호르몬에 자극이라는 뜻이 들어있어서 이게 군더더기로 쓰이긴 했는데, 그리고 H는 호르몬. 그래서 그대로 번역하면 갑상샘 자극 호르몬. 그래서 이니셜로 나타낼 때 대문자로 TSH 쓰죠. 그러면 이 녀석은 별도의 분비관이 없어서 혈관으로 이동한 다음에 혈액을 따라서 이동하는데, 그러면 모세혈관이 있는 온몸으로 다 가. 모세혈관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다 갈 수 있어. 그런데 오직 이 녀석은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기 때문에 갑상샘에 있는 세포에서만 작용할 수 있죠. 이것이 표적기관이 정해져 있어요. 그것을 기관 특이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관 특이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호르몬은 적은 양으로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적어도 안 되고 너무 많아도 안 되죠. 적으면 과소증, 많으면 과다증 유발할 수 있죠. 자, 그리고 호르몬은 종특이성이 우선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만약에 종특이성이 있다면 소의 인슐린은 소가 분비한 인슐린은 소에게만 작용하겠죠. 종특이성이 있다면 사람에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의 인슐린을 사람에게 주사해줘도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소의 인슐린과 사람의 인슐린 구조가 거의 같기 때문이죠. 인슐린은 51개의 아미노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걸 외울 필요는 없고요, 지금은.
그 아미노산 3개, 8번, 9번, 10번 3개만 다르고 나머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소의 8번, 사람의 8번, 소의 9번, 사람의 9번, 소의 10번, 사람의 10번 아미노산이 비록 다르지만, 각각 다르지만 성질이 비슷한 아미노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질이 비슷하니까 구조 같고 기능도 같고. 그러니까 소의 인슐린을 사람에게 주사해줘도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즉 종특이성은 없다. 구조 같기 때문에 사람에게 주사해줘도 항원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면역 반응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항체 생성이 되지 않죠. 그래서 1형 당뇨병 환자가, 잘 생각하세요. 1형 당뇨병 환자가 인슐린을 먹으면 효과가 있다 없다? 먹으면 없다. 왜? 인슐린은 단백질이기 때문에 분해가 돼버리죠. 그래서 혈관 주사해야 되죠. 뭐 근육 주사해도 되고요. 자, 그리고 호르몬은 신경에 비해서 지속적이죠. 호르몬은 다시 신경은 한번 전기적 신호로 가서 한 번 신호 주고 땡. 그런데 호르몬은 그 호르몬이 분해되지 않고 남아있는 동안 그 호르몬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20시간 이상 지속적으로 효과를 내는 것도 있죠. 그래서 호르몬에 비해서 다시 호르몬은 신경에 비해서 지속적이다. 그리고 작용 범위는 물론 호르몬은 다시 기관 특이성이 있지만 자, 신경은 그 축삭두개 말단에 있는 말단과 연접해 있는 그 세포에게만 신호를 줄 수 있죠. 그런데 호르몬은 비록 기관 특이성이 있지만 호르몬이 작용하려면 왜 기관 특이성이 있느냐? 그럼 예를 들면 이게 TSH고 그럼 갑상샘에 있는 그 세포에 이 TSH와 특이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수용체 단백질이 있어. 그래서 거기서만 작용을 해. 자, 그런데 그 갑상샘에 있는 세포들, 이런 세포들 여러 개가 있겠지. 그래서 작용 범위는 신경에 비해서 넓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전달 속도는 당연히, 전달 속도는 누가 빠르겠어? 신경, 전기적 신호로 가. 그런데 호르몬은 혈액 흐름을 따라 이동해. 누가 빠르겠어? 당연히 신경이 빠르죠. 자, 우선 62쪽에 있는 내용 또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내분비샘과 외분비샘, 이제 한자어로는 내분비선, 샘선자입니다. 외분비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내분비샘은 별도의 분비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외분비샘은 별도의 분비관, 다시 말하면 외분비샘은 전용 차선이 있다. 그런데 내분비샘은 전용 차선 없기 때문에 남의 차선 빌려 쓴다, 혈관 빌려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외분비샘에 침샘, 소화샘, 땀샘, 젖샘 이런 것들. 그리고 내분비샘은 예를 들면 뇌하수체 뭐 등등 갑상샘 등등 좀 이따 구체적으로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략히 살펴보면 항상성 조절의 중추가 시상하부라고 했는데 시상하부에서도 일부 호르몬이 분비되고 뇌하수체에서도 전엽 그리고 후엽에서 호르몬이 분비되고 갑상샘에서 티록신, 칼시토닌 이런 건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갑상샘에서 티록신, 칼시토닌. 칼시토닌은 칼슘 이온의 농도를 조절하죠. 티록신은 물질 대사를 촉진하고 티록신은 물질 대사 촉진, 즉 세포호흡 촉진. 파라토르몬은 칼시토닌과 기량작용에서 역시 칼슘의 농도를 조절합니다. 인슐린과 글루카곤도 기량작용을 하죠. 둘 다 이자에서 분비되는데 인슐린은 베타세포에서, 글루카곤은 알파세포에서 분비가 됩니다. 그런데 이자는 소화액을 분비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자에는 외분비샘도 있고 내분비샘도 있고. 그다음에 부신도 바깥쪽을 겉질, 안쪽을 속질 그러는데 부신 겉질에서
무슨 코르티코이드. 그래서 당질 코르티코이드, 또 무기질 코르티코이드가 분비되죠. 부신 속질에서 에피네프린 또는 노르에피네프린 분비되죠. 부신 속질에서 아까 자율신경 공부할 때 교감신경의 신경들이 부신 속질에서 형성이 되고 부신 속질에서 에피네프린 또는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된다고 했죠. 자, 정소난소, 생식수에서는 성호르몬이 분비되고요. 자, 호르몬은 내분비샘에서 합성 분비됩니다. 그리고 특정 조직이나 특정 기관에서, 즉 기관 특이성이 있죠. 생리작용을 조절하는 화학물질을 호르몬이라고 정의를 하죠. 별도의 분배관이 없다고 해서 혈액으로 분비되고, 그리고 적은 양으로 효과를 낼 수 있지만 너무 적으면 결핍증, 많으면 과다증 유발할 수 있다. 자, 호르몬은 신경에 비해서 전달 속도 느리다. 그런데 효과가 지속적이다. 작용 범위가 넓다. 상대적인 겁니다. 자, 호르몬 분비량 조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63쪽에 호르몬 분비량 조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칠판 먼저 볼게요. 자, 우리는 결국 무엇을 위해서 이 단어를 배우냐면 항상성 유지를 배우기 위해서 이 단어를 배웁니다. 항상성 유지가 무엇에 의해서 유지되냐면 항상성이 무엇에 의해서 유지되냐면 신경과, 그래서 우리 자율신경, 특히 자율신경, 그리고 호르몬, 즉 신경계와 내분비계에 의해서 항상성이 유지가 되죠. 물론 이렇게 조절을 해주고 배설계도 또 호흡계도 항상성 유지에 다 관여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경계와 내분비계의 조절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호르몬의 분비 조절을 배우겠습니다. 호르몬의 분비 조절. 선 피드백은 어떤 원인이 결과에 영향을 줄 때 그 결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원인에게 또 신호를 줍니다. 그럼 원인이 달라지니까 결과가 또 달라지겠죠. 이것을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자, 두 가지 피드백이 있는데 양성 피드백과 음성 피드백이 있죠. 양성 피드백은 많으면 더 많게, 그래서 다다다 이렇게 봅시다. 다다다, 많으면 더 많게. 물론 처음부터 많은 건 아니었겠죠. 처음에는 없거나 적었겠죠. 처음에 없거나 적었는데 조금 많아지면 더욱더 많아지게 하는 것. 이것이 음성 피드백. 양성 피드백. 근데 음성 피드백은 많으면 그 많아지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적어지면 그 적어지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럼 다시 많아지고, 많으면 적게, 적으면 많게. 이것이 음성 피드백. 조심할 것은 이 음성 피드백을 반대네라고 해서 기량작용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기량작용은 아까 자율신경에서 언급한 것처럼, 자, 예를 들어 교감신경이 심장박동을 촉진시켜주면, 그러니까 뭔가가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 녀석이 촉진, 한 녀석이 억제야. 그러니까 교감신경은 심장박동을 촉진하고 부교감신경은 심장박동을 억제하고, 반대로 소화와 관련해서는 교감신경은 소화를 억제하고 부교감신경이 소화를 촉진하고, 이런 걸 기량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량작용은 몇 가지 외우면 돼.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이건 반드시 암기하세요. 필수 암기사항입니다. 그런데 교감신경 말단에서 아까 노르에피네프린 분비된다고 했죠. 부교감신경 말단에서 아세틸콜린 분비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노르에피네프린과 아세틸콜린도 기량작용을 한다고 표현할 수 있겠고, 또
우리 혈당량 조절과 관련해서 글루카곤은 혈당량을 증가시키고 인슐린은 혈당량을 감소시키고 또 칼슘 이온 농도 조절과 관련해서 칼시토닌은 혈당량을 감소시키고 칼슘이온, 혈당량, 혈액의 칼슘 농도를 낮추고 파라토르몬은 혈액의 칼슘의 농도를 높이죠. 그래서 우리 수준에서 기량작용은 4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물론 실은 이런 것도 기량작용입니다. 우리가 근육을 팔을 구부릴 때 그럼 2두근 수축, 3두근 이완이죠. 이것도 반대죠. 펼 때 2두근 이완, 3두근 수축. 반대죠. 이것도 기량작용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음성 피드백 더 정확히 얘기할 텐데. 자, 그러면 봐봐. 음성 피드백 많으면 적게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치를 정해두고서 기준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음성 피드백. 그러니까 많으면 이렇게 적게가 아니라 이렇게. 적으면 이렇게 많게가 아니라 이렇게. 큰 폭에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항상성이죠. 그래서 항상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바로 음성 피드백이죠. 대부분의 호르몬이 음성 피드백에 의해서 분비가 조절되는데 우리 호르몬 중에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되는 옥시토신은 자궁을 수축시키고 젖분비를 촉진하는 호르몬인데 일단 자궁 수축에 초점을 둘게요. 만약에 옥시토신이 음성 피드백에서 분비가 조절된다면 옥시토신이 많아져서 자궁 수축 바로 옥시토신이 많아지니까 이제 줄여라라고 신호를 보내면 자궁은 다시 이완 적으니까 늘려라 그러면 옥시토신이 많아지면 수축 줄여라 이완 늘려라 수축 얘는 언제 나올 거야? 물론 수축요를 반복하지만 약간의 이완 그 다음에 더 많이 수축 약간의 이완 더 많이 수축 인터벌이 짧아지면서 더더더 수축이죠. 그래야 얘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양성 피드백의 대표적인 예가 옥시토신. 그리고 대부분의 호르몬은 음성 피드백에서 분비가 조절되는데 티록신의 분비를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항상성 조절의 중추는 간내 시상하부인데 항상성 조절의 중추는 간내 시상하부. 간내 시상하부에서 TSH-RH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줄여서 TRH라고도 해요. TRH. 아까 T는 타이로이드, 갑상선이라는 뜻이에요. 갑상샘. S는 stimulating. 플레임을 외울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H 호르몬, 그리고 R은 release가 방출하다, 놓아주다, 해방시키다 등등의 뜻이 있죠. 그래서 방출하다. 그래서 releasing, 방출하는 호르몬. 그래서 TSH이고 TSH-RH. 갑상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 줄여서 TRH. 그럼 이 TRH의 표적기관이 어디냐면 뇌하수체 전엽. 줄였을게요. 뇌하수체 전엽. 그럼 뇌하수체 전엽이 TRH의 신호를 받아서 TSH, 즉 갑상샘 자극 호르몬을 방출하고 이 녀석은 표적기관인, 혈액 흐름을 따라서 표적기관인 티록신으로 가죠. 갑상샘으로 가죠. 그래서 갑상샘에서 티록신의 분비가 일어납니다. 티록신은 간과 같은 표적기관에 가서 물질 대사를 촉진시키죠. 그런데 이 티록신은 필요한 만큼 적당히 분비돼야 돼. 많으면 티록신이 많으면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역순으로 설명드릴게요. 자, 음성 피드백이니까 많으면 적게 해라. 적게 해야 돼. 그러면 이제 티록신이 많으면 적어져야 되는데 그럼 티록신이 적어지려면 갑상샘이 자극을 적게 받아야 되죠. 갑상샘이 자극을 적게 받으려면 TSH 분비량이 줄어들어야 되죠. 그러려면 TRH의 분비량이 줄어들어야 되죠. 역순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 티록신이 많으면 그 많은 것 자체가 신호가 되어서 이렇게 간내 시상하부
그리고 뇌하수천연의 신호를 줘서 TRH 분비 감소, TSH 분비 감소, 갑상세미 자극을 적게 받으니까 티록신 분비 감소. 그래서 많으면 적게. 자, 티록신이 적으면 그 적은 것이 신호가 되어서 TRH 분비 증가, TSH 분비 증가, 갑상세미 자극을 많이 받으니까 티록신 분비 증가. 그래서 적으면 많게. 그래서 같이 필요한 만큼, 비교적 일정하게 필요한 만큼 분비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음성 피드백이죠. 자, 이와 관련해서 조금 깊이 들어가면 아이오딘 또는 유우드라고 하죠. 이 아이오딘은 천일염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암염에는 부족해. 자, 염암, 이게 소금이 굳어서 된 바이를 염암이라고 하고, 이제 이러한 과정에서 유우드가 사라지나 봐요. 그래서 이 염암을 갉아서 소금 만든 게 암염. 근데 유우드가 부족해. 그래서 몽골과 같이 큰 내륙에 사는 사람들은 유우드가 부족할 수 있죠. 그럼 유우드가 부족하면, 그런데 그 유우드는 티록신의 구성 원소입니다. 티록신의 구성 원소. 그래서 유우드가 부족하면 티록신이 잘 안 만들어져. 그래서 유우드 섭취가 부족하면 티록신이 잘 안 만들어지니까 노란색 따라가면 되겠죠. TRH 분비 증가, TSH 분비 증가, 그럼 갑상샘이 더 커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료가 부족하니까 여전히 티록신은 적게 분비되고 여전히 또 신호를 보내서 TRH 증가, TSH 증가, 갑상샘이 자꾸 커지는 갑상샘 부종. 그러니까 유우드가 부족하면 갑상샘 부종. 유우드가 부족함으로써 티록신이 적어지니까 이것을 많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음성 피드백 기자기 위해서 갑상샘이 커지게 되는 거죠. 자, 이 티록신은 표적기관에서 물질 대사를 촉진합니다. 자, 그런데 티록신이 과다하게 분비되는 사람은 소위 바제도병이라고 해서 아까 호르몬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분비되면 과다증, 적게 분비되면 결핍증 그랬는데 티록신의 경우에 과다증, 바제도병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결핍증에 크레틴병이 있습니다. 티록신이 적게 분비되니까 성장이 잘 안 일어나. 물질이 적게 일어나니까 키가 잘 안 자라죠. 과다증은 특히 어릴 때, 그리고 과다증은 이제 필요 이상의 양분을 막 써버려. 필요 이상의 양분을 써버리니까 몸이 자꾸 야여, 말라. 이런 사람들은 왜 그런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눈이 튀어나와 있죠. 안구 돌출. 그리고 물질에서 많이 나니까 땀도 많이 나고. 자, 그런데 양분을 막 쓴다. 그래서 어떤 여성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서 살 빼려고 티록신을 먹었어. 티록신은 지용성이기 때문에 먹어도 효과를 낼 수 있어요. 물론 주사하면 더 효과가 더 좋겠지만 어쨌건 주사를 했다고 쳐. 그럼 효과가 있는지 한번 볼게. 티록신이 많아졌어. 일시적으로. 줄여라. TRH 분비 감소, TSH 분비 감소. 그럼 티록신이 줄어들어 버리죠. 음성 피드백이 작용하니까. 주사했어. 많아졌어. 그러니까 결국 줄어들잖아. 그지? 큰 효과를 볼 수 없어. 이와 같이 해서 호르몬의 분비량 조절이 피드백에 의해서 된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64쪽의 아래 그림에 설명되어 있는데 스스로 보시고, 특히 우리는 이제 뇌하수체에서 분비된 호르몬을 몇 가지 기억해야 되는데 이건 가끔 출제가 되니까 잘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이것도 역시 칠판에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신경계 배울 때 했었는데 중추신경 할 때 간뇌는 진짜 이렇게 생긴 건 아닙니다만 무의식적으로 시상과 시상하부로 구성되어 있고 시상하부 아래쪽에 뇌하수체가 있는데 뇌하수체 편의상 그냥 동그랗게 그릴게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가운데 부분을 중엽, 그래서 고퇴화가 돼서 연구가 잘 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앞쪽이 전엽, 뒤쪽이 후엽이라고 할 때, 물론 시험에서는 이런 글자 안 가르쳐주고 무의식적으로 그러다 이걸 뒤집어서 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단서는 줍니다. 힌트는. 뇌하수의 후엽에서는 딱 두 가지 호르몬이 분비되죠. 아까 언급했던 옥시토신, 자궁 수축 호르몬, 그러니까 분만을 촉진하는 호르몬, 그리고 젖 분비를 촉진하죠. 물론 젖 분비 자극 호르몬은 별도로 존재합니다.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뇌하수엽에서 ADH가 분비되죠. ADH는 안티, 항이라는 뜻이에요. 항. 다이어레틱, 이뇨의, 그래서 이뇨, H는 호르몬. 그래서 항이뇨 호르몬이라고 하죠. 이 녀석은 콩팥에서, 즉 신장 콩팥에서 수분 재흡수를 촉진합니다. 이 정도는 암기하셔야 돼요. 구체적인 것은 이따가 3톱 주제로 설명드릴게요. 뇌하수 후엽에서는 이와 같이 딱 두 가지 호르몬만 분비됩니다. 뇌하수의 전엽에서는 생장 호르몬과 무슨 자극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그래서 아까 배웠던 갑상샘 자극 호르몬, 즉 TSH. 그다음에 부신 속질 자극 호르몬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신 속질 자극 호르몬은 없어. 물론 부신 속질에서도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부신 속질에서 아까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 물론 호르몬으로도 작용을 해요. 그런데 그것은 교감신경의 신호를 받는다고 했죠. 부신 속질 자극 호르몬은 없어.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입니다. ACTH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젖분비 자극 호르몬, LTH라고도 부르고요. 그리고 흔히 프로락틴이라고 부릅니다. 프로락틴 정도. 우리 시험에서 조금 어렵게 나온 프로락틴. 기초반 수준에서는 젖분비 자극 호르몬 이렇게 기억하면 돼. 그리고 생식소, 생식샘 자극 호르몬. 생식소는 정소, 난소죠. 그래서 정소와 난소를 자극하는 FSH 그리고 LH가 있죠. 자, 중요한 것은 뇌하수 전엽에서 더 많은 종류의 호르몬을 분비한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이 그림을 뒤집어서 그려놓고 여기서 더 많은 종류의 호르몬이 분비된다. 뒤집어 놓고 더 많은 종류의 호르몬이 분비된다 그러면 뇌하수의 전엽. 왜? 뇌하수의 후엽에서는 딱 두 가지 호르몬만 분비된다. 옥시토신과 ADH. 자, 실은 이름이 젖분비 자극 호르몬이지만 실제로는 젖 생성을 촉진시킵니다. 실제로는 젖 생성을 촉진시켜. 근데 결과적으로 젖 생성이 잘 돼야 젖 분비가 잘 되니까 젖 분비 자극 호르몬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젖 분비를 촉진하는 것은 어디 갔어? 실제로 젖 분비를 촉진하는 것은 아까 옥시토신이 자궁 수축 그리고 젖 분비 촉진. 정리가 되죠? 자, 이 중에서 조금 깊이 들어갑니다. 작용 범위가 가장 광범위한 것. 최근 충북 시험에 출제가 됐어요. 가장 광범위한 건 뭐겠어? 생식소 자극 호르몬 정소 난소, 젖분비 자극 호르몬 젖샘,
부신거질 자극 호르몬 부신거질, 갑상샘 자극 호르몬 갑상샘, 생장 호르몬. 뼈와 근육의 발달을 촉진하죠. 이지. (65쪽에) 1번 문제 봅니다. 25쪽 문제. 뭐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호르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것. 표적세포에만 작용한다. 맞죠? 별도의 분비관이 없다 그랬어. 별도의 분비관을 갖는 것은 외분비샘에서 분비되는 것이죠. 호르몬은 별도의 분비관이 없다. 내분비샘에서 분비되니까. 호르몬은 내분비샘에서 생성되고 분비된다. 분비되기에 따라 결핍증 또는 과다증이 유발된다. 맞죠? 그래서 답은 2번. 잠깐 끊었다가 19장 하겠습니다.